블랙박스 테스팅에 대해서 블랙박스 테스트를 디자인을 할 때는 이런 측면이 고려가 돼야 합니다. 테스트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테스트 대상에 어디의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테스트 대상의 각 모든 부분을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테스트 대상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입력 값들에 대한 다양한 입력 값들의 조합을 이용해서 이 테스트 대상 내부의 모든 부분을 실행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테스트 대상이 주어졌을 때 내부의 모든 곳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입력 값들을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를 이그소스티브 테스팅이라고 부릅니다. 현실적으로 이그소스티브 테스팅은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모듈에 두 개의 인자로 받는다고 하면은 총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는 264승이 될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테스트가 완전히 자동화되어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의 실행에 100나노세크가 걸린다라고 가정을 할 때 264승의 경우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전혀 불가능한 시간입니다. 좀 전에 그런 경우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는 모듈 또는 소프트웨어 기능이 있을 때 다양한 옵션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즉 한글 글꼴의 경우의 수, 글꼴 스타일의 경우의 수, 크기의 경우의 수, 글꼴색 등의 경우의 수를 모두 다 조합을 해서 이들의 곱의 경우의 수가 조사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또한 너무나 많은 경우가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테스트 디자인의 현실은 모든 경우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입력값을 누락하지 않으면서 만들어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가 있는 입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 내에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을 드러낼 수 있는, 노출시킬 수 있는 입력값들을 누락시키지 않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입력 스페이스는 무한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입력 스페이스 중에 적절한 값을 결정을 해서 그 값들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내에 존재하는 결함을 노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자, 이러한 현실적인 목표 하에 여러 가지 테스트 디자인 테크닉들이 제시되어 왔습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의 동작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결정하는 방법과 그러한 동작의 연속적인 테스트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동작, 하나의 기능에 대해서는 인자가 하나가 존재하는 경우, 또는 그 하나의 함수에 대한 복수의 인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복수의 인자 값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방법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하나의 인자값에 대한 결정으로 동등분할 그리고 경계값 분석이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컨비네이티얼 테스팅, 디시전 테이블, 커즈 이펙트 랩핑, 페어와이즈 테스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퀀서 펑션 측면에서는 시퀀서 펑션을 스테이트 모신으로 모델링하느냐, 유스케이스 시나리오 모델링하느냐에 따라서 스테이트 베이스 테스팅, 유스케이스 테스팅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동등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되어야 하는 전체 인풋 스페이스를 적절한 기준에 따라 훨씬 작은 개수, 예를 들어 n개의 이퀴버런스 클래스로 분리를 하는 전략입니다. 즉 이퀴버런스 클래스, 각 이퀴버런스 클래스에 포함되는 입력 값들은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는 것으로 가정되는 값들입니다. 전체 인풋 스페이스에 비해서 이 이퀴버런스 클래스 개수는 매우 작은 것을 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 입장 방식을 결정하는 모듈 함수가 있습니다. 인자로 인치저 값이 입력되고 결과는 입장 불가, 부모 동반 요구, 단독 입장 가능 중에 하나라고 할 때 프로그램의 동작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10세 이하일 때는 입장이 안되고, 17세, 11세와 17세 사이인 경우는 부모와 함께 입장을 해야 되고, 18세 이상인 경우는 단독 입장이 가능합니다. 자, 인자가 인트 타입이므로 극단적인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는 2의 32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퀴버런스 파티셔닝 방법에서는 첫 번째 스텝으로 전체 인풋 스페이스를 이퀴버런스 클래스라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입장 방식에서는 전체 가능한 경우의 수가 마이너스 2의 31승 플러스 2의 31승에서 전체 2의 32승이 가능한데, 이를 프로그램의 동작, 즉 명세를 기준으로 이처럼 4가지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세 이하인 경우는 입장이 불가이므로 0세에서 10세까지는 어떤 값을 입력을 하든 프로그램은 동일하게 동작할 것입니다. 따라서 0과 1 사이의 입력값은 하나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세에서 17세까지를 또 다른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하고, 18세 이상은 또 다른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인자, age 값에서 대해서 허용될 수 있는 값들에 해당되기 때문에 valid equivalence class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나이는 굉장히 큰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valid equivalence class 3도 사실은 이 이후에 invalid equivalence class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현재 테스트 케이스 디자인에서는 18세 이상은 모두 하나의 valid equivalence class를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age가 함수가 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ge가 보다 작다라고 하는 모든 age 값들은 invalid equivalence class로 간주를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동등분할에서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결정하는 것은 해당 이퀴버런스 클래스에 존재하는 값들이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 이퀴버런스 클래스 내에 존재하는 모든 값들은 결함을 검출할 가능성 측면에서 동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명세가 10세 이하면 입장 불가다라고 하고, 11세, 17세 부모 동반, 18세 이상이 단독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에 이처럼 코드가 작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명세에 대한 코드가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11세에서 17세 사이에 age 값이 입력이 되는 경우는 실행되는 문장이 이 문장과 이 문장,
그리고 이 문장이 실행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장들에 결함이 있었다고 하면은 11과 17 사이에 아무 값이나 입력이 돼도 결함을 검출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문장에 결함이 없었다고 하면은 11과 17 사이에 아무 값이나 입력을 해도 마찬가지로 결함은 검출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굳이 11과 17 사이 값들을 모두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대표할 수 있는 한 개의 값만 적용하는 것도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착안을 해서 각 이퀴버런스 클래스에 대해서 하나 이상, 보통 하나 정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값을 정하는 것이 동등 분할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valid equivalence 클래스 1인 경우 0과 10 사이의 값이므로 이러한 값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에 대한 예상 결과는 입증 불가가 될 것입니다. valid equivalence 2인 경우는 11과 17 사이므로 14나 15나 13 등을 선택을 하고 예상 결과는 동등반 입장이 될 것입니다. 18세 이상의 경우 valid equivalence 3에 대해서는 20, 30, 40 등의 값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고 예상 결과는 단독 입증 가능이 됩니다. 에이지가 음수이다라고 하는 invalid equivalence 클래스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런 식으로 중의 값을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고, 이때 예상 결과는 invalid age exception이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의 해에 대해서 동등 분할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인자 3개를 받아서 해 1, 해 2를 리턴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의 동작은 ABC 값에 따라서 2차 방정식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는 invalid equation이다 라는 exception을 발생시키고, 2차 방정식이 2개의 실근이거나 하나의 중근이거나 또는 2개의 허근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3개이지만 3개임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의 경우에는 A, B, C 값에 따라서 이처럼 4가지 경우에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A 값이 0인 경우는 2차 방정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2차 방정식이란 문제의 경우에 A가 0인 경우는 인밸리드하다라고 볼 수가 있으므로 A가 0이고 B나 C는 아무 값이나 되는 경우는 인밸리드 이퀴버런스 클래스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별식에 따라서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 0인 경우, 음수인 경우를 각각 valid equivalence 클래스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A나 B나 C 값이 구체적으로 다양한 값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는 2개의 식을 가지는 경우로서 A, B, C의 구체적인 값에 따라서 실행되는 코드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각각을 valid equivalence 클래스로 분류를 하고 각 equivalence 클래스 내에서 임의의 A, B, C 값만 결정을 해서 테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그 equivalence 클래스의 다른 A, B, C에 대해서도 동일한 테스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alid equivalence 클래스 1의 경우에 판별식이 0수가 되는 경우이므로 A값, B값, C값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 예상 결과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는 A와 B의 C 값이 1, 3, 2뿐만 아니라 매우 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들을 모두 조사할 필요 없이 1, 3, 2만 가지고도 이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valid equivalence class 2 판별식이 0이 되는 경우, valid equivalence class 3 판별식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각각 하나 정도의 입력값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예상 결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invalid equivalence class는 A가 0인 경우이므로 A에 0을 넣고 B와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값을 입력을 해서 invalid equation exception이 true가 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라고 하는 것은,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 구석에서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에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동등 분할을 했을 때 그 동등 분할의 가운데 값 또는 임의 값에서 결함이 검출될 가능성보다는 이 동등 클래스의 이 경계 부분에서 결함이 잘 식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 이상, 맥스 미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동등 클래스의 범위다 라고 하는 경우는 기존의 동등 분할이다 라고 하면 민과 맥스 사이에 예를 들어 보통 가운데 정도 값 2분의 민 플러스 맥스 정도의 값을 입력을 합니다. 근데 경계값 분석이다 라고 하면은 이 경계에 있는 값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00 이상 300 미만이다 라고 하면은 왼쪽의 경계에서 2개, 오른쪽 경계에서 2개를 선택하는 방법, 이 바로 two value boundary value analysis에 해당됩니다. two value boundary analysis라는 경우는 좌측에서 2개를 정할 때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값 100, 그리고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가장 큰 값 99를 선택을 하는 것이고, 우측의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가장 큰 값은 299가 됩니다. 그리고 조건을 위반하는 가장 작은 값은 300이 됩니다. 그래서 299, 300을 정하는 것이 two value boundary value analysis에 해당됩니다. three value boundary value analysis는 이처럼 경계를 벗어나는 값뿐만 아니라 경계 내부의 값까지 정하게 됩니다. 즉 왼쪽 경계에서 99, 100뿐만 아니라 101도 테스트에 포함을 하고, 오른쪽에서는 299, 300뿐만 아니라 298도 테스트 케이스에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라고 하면은 저는 3 밸류가 아니라 2 밸류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를 의미합니다. 자, 100 이상, 300 이하, 300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99, 100, 그리고 299, 300이 됩니다. 자, 근데 이때 100과 299는 바로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값이기 때문에 밸리드한 테스트 케이스다라고 말할 수 있고, 99, 300은 바로 이 조건을 위반하는 값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99나 300을 입력했을 때는 파지티브 테스팅이 아니라 네거티브 테스팅에 해당이 됩니다.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를 적용을 했을 때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의 어떤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명세가 s라는 변수를 주어진 스피드가 70 이하 이상 300, 100 이하이면은 합법적이다, 즉 리걸이다라고 했을 때 기존의 테스트 방법, 즉 동등 분할이라고 하면은 이 사이에 존재하는 예를 들어 85 정도를 입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처럼 85뿐만 아니라 좌측의 70에 대한 경계값, 우측의 100에 대한 경계값, 자, 이 경우에는 3 밸류 바운더리 밸류 어널리시스가 적용된 경우입니다. 입력했을 때는 조금 더
결함을 검출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명세가 70 이상 100 이하이므로 실제 코드를 이것과 동일하게 구현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자의 실수 또는 설계의 실수로 인해서 이러한 형태의 잘못된 코드 또는 이러한 형태의 잘못된 코드 또는 이러한 형태의 잘못된 코드가 작성됐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결함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동등분할만 해서 예를 들어 85라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예상 결과는 리걸이 될 것이고, 이런 5가지 종류의 결함이 실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는 모두 다 리걸이라는 결과를 관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예상 결과와 실제 결과가 동일하므로 이 5가지 종류의 결함을 이 85라는 값을 통해서는 검출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true value boundary value analysis를 해서 69 그리고 7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처럼 첫 번째 유형의 결함에 대해서는 70을 입력했을 때 검출을 할 수가 있고, 네 번째 유형의 결함에 대해서는 69라는 값을 입력을 했을 때 예상 결과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런 종류의 결함을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경계에서도 100 그리고 101을 입력했을 때 세 번째 유형의 결함 그리고 다섯 번째 유형의 결함을 찾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동등 클래스의 가운데 값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좌측에서 값을 정하고 우측의 경계에서 값을 정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결함을 검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극장 입장에 대해서 동등분할이 아니라 경계값 분석을 적용했을 때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계값 분석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동등분할처럼 동등 클래스를 일단 먼저 식별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valid equivalence 클래스 3개, invalid equivalence 클래스 하나를 설정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equivalence 클래스에 대해서 equivalence 파티션을 적용했을 때는 적당히 중간 정대 값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운드리 밸류 어널리시스, 예를 들어 수리 밸류 바운드리 밸류 어널리시스를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경우는 AG 값의 좌측의 경계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마이너스 1, 0, 2를 입력을 하고 우측의 경계에서는 9, 10, 11을 입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수리 밸류이므로 0, 1, 9, 10은 1이 결정될 것입니다. 근데 1보다 작은 마이너스 1, 10보다 큰 11은 인접한 동등 클래스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보다 큰 11의 값은 인밸리드한 값으로서 이 동등 클래스 입장에서는 해석될 수 있지만 그건 인접한 두 번째 밸리드 이퀴벌런스 클래스의 값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1은 이처럼 두 번째 밸리드 이퀴벌런스 클래스의 경계값으로 추가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이퀴벌런스 클래스에서 10, 11, 12가 식별될 수 있는데 11이라는 값은 바로 첫 번째 밸리드 이퀴벌런스 클래스의 경계값으로 조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각각의 이퀴벌런스 클래스의 좌측에서 2개, 우측에서 2개의 값을 선정을 해서 더 많은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결함을 검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크래프트맨스 어프로치라는 책에 따르면 바운드리 밸류 어널리시스를 또 4가지로 또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x1이라는 변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2개의 변수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x1이라는 변수의 값도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고 x2라는 변수의 값도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x1은 a에서 b 사이가 valid한 equivalence 클래스에 해당되고 x2의 경우 c에서 d 사이가 마찬가지로 valid한 equivalence 클래스다 라고 하는 경우에 normal boundary value analysis는 이처럼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계 내부의 값과 그리고 중간값 정도를 하자라고 하는 것이 normal boundary value analysis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 변수의 수가 n이라고 하면은 normal boundary value analysis를 하는 경우 테스트 케이스의 수는 4n 플러스 1이 될 수가 있습니다. robust boundary value analysis를 하는 경우에는 좌측과 비교해 봤을 때 조건을 위반하는 충족시키지 않는 테스트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강건성 테스트, 즉 네거티브 테스팅까지 추가적으로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변수의 개수가 n개다라고 하면은 6n 플러스 1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worst case boundary value analysis 이 경우에는 이처럼 각각의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의 코너의 조합도 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조합을 모두 보는 것입니다. 가운데 값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worst case boundary value analysis를 하는 경우는 총 경우에서는 5의 n승이 될 수 있습니다. worst case boundary value analysis를 하는 경우에는 이처럼 이 조건을 위반하는 값들도 다 조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총 7n승의 테스트 케이스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곱의 형태가 아니라 급수 형태로 n승으로 표현되는 경우에는 경계수가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변수의 개수가 지금 현재처럼 변수의 개수가 2개 정도 또는 3개 정도까지의 경우는 괜찮을 수 있지만 변수의 개수가 10개, 20개 된다라고 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 변수의 개수가 10개다 그러면 50승이 되고 70승이 됩니다. 이 경우는 너무 경계수가 많아서 실제 적용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별적인 변수에 대해서 경계값 분석, 물론 동등분할을 먼저 하고 경계값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컨비네이처럴 테스팅은 프로그램의 동작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목소개인 경우에 대한 테스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아이디와 근로시간 입력을 받아서 이를 바탕으로 결과를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40시간까지는 시간당 $6, V는 $9 라는 기준으로 셀러리를 계산을 합니다. 아이디는 직원의 4번이고 5자리 수로 가정이 됩니다. 모두 아이디도 string이고 워크 아워스도 string으로 되기 때문에 사실 4번 숫자 그리고 이 워크 아워스도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 값들도 입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테스팅, 인밸리드 테스트 케이스를 결정할 때는 이렇게 가정되는 형식을 위반하는 경우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각각의 변수마다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식별을 합니다. 예를 들어 id인 경우는 5자릿수이면서 good id, 즉 실제 존재하는 4번인 경우는 하나의 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가 될 수가 있고, 그 이외에는 여러 가지 in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5자릿수이지만 id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자리보다 많은 수로 해석되는 경우, 5자리보다 적은 경우, 또는 숫자로 해석되지 않는 경우가 각각 다 in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로 분류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인 경우에는 40시간 0에서 40시간 사이를 하나의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하고, 40시간 초과 맥스까지를 또 하나의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하였습니다. 0보다 작다거나 맥스보다 크다거나 또는 실수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는 각각을 in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로 하였습니다. 이처럼 복수개의 변수에 대해서 각각 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 그리고 in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정한 경우에는 다음의 작업은 테스트 케이스를 생성을 할 때 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와 in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조합을 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valid 테스트 케이스는 각각의 변수에 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모두 조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id의 경우에 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가 1개, 근로시간의 경우는 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가 2개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조합, 즉 1 곱하기 2의 경우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테스트 케이스 1번인 경우는 valid id이고 valid 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경우입니다. 테스트 케이스 2번인 경우는 valid id이고 근로시간이 40시간 초과인 경우를 말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in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오직 하나의 in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고려를 합니다. id의 경우에 in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가 4개가 있었고, 근로시간의 경우는 in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invalid 클래스를 위해서 하나의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를 합니다. invalid 클래스가 총 7개이므로 이처럼 테스트 케이스 3번부터 테스트 케이스 9번까지 7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invalid 테스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id가 invalid인 경우, i1 인 경우라고 하면은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valid한 값을 입력을 하는 경우입니다. i2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은 valid 입력을 하고, i3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valid, i4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valid를 합니다. 근로시간을 valid 선택을 할 때 근로시간에 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가 2개가 있으므로 2개 중에 하나를 이처럼 선택을 하거나 또는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즉 v2, v3, v2, v3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in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가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테스트 케이스 7, 8, 9로 하고, 이때 id인 경우는 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 하나밖에 없었으므로 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 1번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처럼 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의 조합과 in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하나씩 선택을 한 이후에는 이 테스트 케이스의 조건에 맞는 값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테스트 케이스 1번인 경우에는 good id이고 근로시간이 0시간에서 40시간 이하가 됩니다. 자, 이때 예를 들어 id가 1, 5, 6, 3위가 valid라고 하였을 때 근로시간은 0과 40 사이의 값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경계값 분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즉 테스트 케이스 1번은 바로 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 2, 근로시간에 대해서 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가 됩니다. 이 경우 이처럼 35시간이라고 중간에 적절한 값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경계값을 정해서 0시간, 40시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에 대해서 테스트 설계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T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은 -p 옵션과 -r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 옵션은 FTP 서버 접속을 위한 포트를 지정을 하는 것이고, 지정할 수 있는 포트는 이런 범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r 옵션은 서버 접속을 위한 횟수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0에서 이 숫자까지로 가정이 되고 있고, 0의 값이 입력되면 무한 시도를 하는 것이고, 그 이외의 값이 지정된 경우는 지정된 횟수만큼만 시도를 하는 경우입니다. 포트 번호에 대해서는 1024, 65, 35까지가 valid한 값입니다. 따라서 이를 하나의 이퀴버런스 클래스로 할 수가 있고, 이 조건을 위반하는 1023 이하의 값 또는 6536 이상의 값은 각각 in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시도 횟수에 대해서는 0에서 6535입니다. 그런데 0인 경우는 무한 시도를 하므로 특별한 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로 취급을 하고 있고, 0보다 작다거나 6536 이상이거나 하면 각각 in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 in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정의한 경우에 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에 대해서는 모든 조합을 하고, in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에 대해서는 각각의 invalid 이퀴버런스 클래스를 한 번씩 조사를 하는 방법을 쓸 수 있습니다. 자, 페어와이즈 전략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어와이즈 전략은 이처럼 여러 개의 변수가 있을 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포맷이라는 함수가 타입과 사이즈와 메소드와 파일 시스템이라는 4개의 변수를 통해서 동작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때 타입은 이처럼 4가지 경우가 존재하고, 사이즈도 4가지, 메소드도 2가지, 파일 시스템이 이처럼 3가지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포맷의 동작에 대해서 4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3, 총 96가지의 경우를 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96가지 경우의 수가 시간 관계상 그 96가지 경우를 모두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 바로 페어와이즈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페어와이즈 전략은 전체 4개의 변수의 모든 조합이 아니라 이미의 2개의 변수의 조합을 보는 것입니다. 즉 타입과 사이즈의 모든 경우, 타입과 메소드의 모든 경우, 타입과 파일 시스템의 모든 경우, 사이즈와 메소드의 모든 경우, 사이즈와 파일 시스템의 모든 경우, 메소드와 파일 시스템의 모든 경우를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방식을 페어와이즈라고 하고, 페어와이즈 전략을 조금 전에 포맷 함수에 대해 적용했을 때는 전체 96가지가 아니라 17가지 경우만 가지고도 이 페어와이즈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페어와이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은 숫작업을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페어와이즈를 쓰는 경우에는 변수의 수가 많은 경우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픽트라는 도구를 공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픽트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오픈소스로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픽트는 커맨드 라인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인자 없이 실행을 하면은 이처럼 도움말이 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유일한 인자는 모델 파일입니다. 어떤 변수와 어떤 값들을 바탕으로 이 페어와이즈 전략을 적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이 모델이라는 파일에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옵션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은 -5입니다. 이는 컨비네이션 오더를 지정하는 것입니다. 페어와이징으로 디폴트가 2가 됩니다. 만약에 3을 지정하는 경우는 2개의 변수의 조합이 아니라 3개의 변수의 조합을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워드 프로세스의 글꼴 설정에 대한 기능이 있다고 했을 때 이름과 크기와 스타일과 효과가 각각 이러한 조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 페어와이즈를 하지 않고 전체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4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2를 경우의 수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글꼴의 이름이 공수할 때 위점자는 테스트하지 않고 글꼴 크기가 18 이상의 경우는 굵게 기울임은 반드시 테스트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추가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조건을 픽트가 받아들일 수 있는 모델 파일로 정의한 예입니다. 단순한 텍스트 파일입니다. 변수의 이름과 컬런 그리고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콤마로 구분해서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공수할 때 위점자 테스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if문으로 설정을 합니다. 파운드 교는 주석을 의미합니다. 자, 이러한 모델 파일을 텍스트로 파일을 만든다. 픽트의 인자로 주어서 실행을 하면은 콘솔에 이러한 식으로 페어와이즈 전략을 썼을 때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페어와이즈 테스트는 특히 디플로이먼트 테스팅 또는 컨피그레이션 테스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동일한 소프트웨어가 여러 가지 컨피그레이션에서 동작을 해야 하는 경우 테스트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 애플리케이션 경우 클라이언트 환경과 서버의 다양한 환경에서 테스트가 진행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OS가 3가지 유형이고 브라우저가 3가지, 서버의 OS가 3가지, 서버의 웹서버가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였을 때 그리고 이들의 모든 조합이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은 총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즉 81가지의 컨피그레이션 상에서 많은 테스트를 진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총 81가지의 테스트 환경 그리고 테스트 수행을 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조금 전에 설명한 페어와이즈를 적용을 하면은 서버 OS, 웹서버, 클라이언트 OS, 브라우저라는 4가지 변수의 모든 조합이 아니라 2개의 변수의 조합, 서버 OS와 웹서버의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서버 OS와 클라이언트 OS의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서버 OS와 브라우저의 모든 경우의 수, 웹서버와 클라이언트 OS의 모든 경우의 수, 웹서버와 브라우저의 모든 경우의 수, 클라이언트 OS와 브라우저의 모든 경우의 수 만을 조사를 하는 것으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총 9가지 경우만 가지고 2개의 변수의 모든 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컨비네이터럴 테스팅에 대해서는 IEEE 표준, 테스트에 관련된 표준 29119에는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조사하는 방법을 all combination 테스팅을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설명한 2개의 변수를 조합을 하는 경우를 페어와이즈라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베이스 초이스, 이치 초이스 전략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그래밍 동작이 3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고 이 각각의 변수는 데스티네이션은 3가지 경우가 있고 클래스는 또 3가지, 시즌 이처럼 창가, 목도 2가지 경우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ll combination 전략의 경우는 모든 가능한 경우를 다 조합을 해야 합니다. 데스티네이션의 3가지, 클래스 3가지, CC 2가지 조합을 하면 3 곱하기 3 곱하기 2 해서 총 18가지 경우를 조사를 해야 합니다. 페어와이즈의 경우는 2개의 변수의 조합만 보는 것입니다. 즉 데스티네이션과 클래스의 조합, 데스티네이션과 CC 조합, 클래스와 CC 조합만을 조사하는 것이고 9가지 경우만 가지고 이 페어와이즈를 충족시키는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치 초이스인 경우에는 각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한 번씩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즉 데스티네이션에서 하리, 런던, 시드니 조사가 됐고 클래스에 대해서도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조사가 됐고 CC에 대해서도 아이올, 윈도우 조사가 됐습니다. 이를 이치 초이스다라고 말합니다. 자, 베이스 초이스 테스팅은 일단은 베이스 초이스를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취할 수 있는 값들을 계속 변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데스티네이션 런던, 클래스 이코노미, 시스 윈도우라고 처음에 정했다고 했을 때 이를 베이스 초이스라고 하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런던 대신에 파리, 런던 대신에 시드니를 넣어보는 것입니다. 클래스와 시스는 베이스 초이스에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에 대해서 이코노미 대신에 풀스와 비즈니스를 넣습니다. 데스티네이션과 시스는 베이스 초이스에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시스에 대해서 윈도우 이외의 나머지 값 i를 적용하고 데스티네이션과 클래스는 베이스 초이스에 있는 값을 정하는 전략입니다.